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솔루션의 기습 유중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하고 유상증자를 저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저의 그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하나솔루션이나 그런 기업에 상관없이 유상증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거에 대한 대처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더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솔루션 보면은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18% 그리고 그 다음날도 추가 하락해가지고 거의 한 30% 정도 이제 하락한 상태인데요. 기존 주주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어서 쭉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이런 걸 1차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재무 상태를 보면은 그전부터 사실 누적 적자가 꽤 많았고 채무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월드라는 종목도 채무가 많아서 제가 어, 그냥 손절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그런 면에서 좀 더 재무제표를 투자하기 전에 본 다음에 유상증자 이런 걸 예상을 하는 게 투자자로서 좀 더 맞는 방향이고요. 사실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나서 이거를 뭐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런 거를 재고해달라 그런 탄원서를 냈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실 해봐야 어쨌든 기업 존속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태양광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안 하면은 회사 존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왕이면은 태양광에 투자하고 싶다면 OCI 홀딩스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솔루션 보면 예정 발행가가 33,300원인데 이미 그 근처로 주가가 내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 발행가가 이거보다 더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33,300원에서 2.4조를 이제 유상증자로 주식 자원 조달을 하려고 하고 희석은 아마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식 하락이 제가 보기엔 30% 정도 되는 게 지금 이게 성공을 한다면 맞아 보이고 추가 하락이 더 생기면 일체 발행가가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조 용처가 1.5조는 차입금 상환이고 9천억은 태양광 투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차입금이 기존에 13조인데 1.5조를 갚는다고 해서 재무 상태가 좋아는 지겠지만은 그게 뭐 아주 뭔가 판도를 바꿀 정도의 그런 상환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주 돈으로 상환하는 이런 돌려막기는 참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쨌든 보면은 뭐 여론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신규 투자를 하겠다. 근데 차입금 상환 포션이 훨씬 크죠. 뭐 2.4조 중에 한 70% 정도가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는 사실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날 18% 하락했을 때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추후에 1차 발행가가 정해지면 그때 만약에 하나솔루션을 계속 투자하겠다면 1차 발행가가 정해질 때쯤에서 들어가는 게 그나마 15% 정도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안 좋은 유상증자일 경우에 대처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제 영상의 매지온 쇼츠를 보면 저는 환기 종목 공시 나오기 직전에 손절을 하고 공시가 끝난 다음에 15% 정도 하락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회사가 좋고 미래를 믿는다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다른 회사 예를 들어볼게요. 루닛이라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예전 가격이 31,650원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주주들이 안 좋게 본 거죠. 처음에 2,500억을 이제 기대했었는데 사용 영초가 채무 상환이 1,400억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R&D 쓰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2,500 중에 채무 상환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안 좋죠. 그리고 루닛이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의료 쪽에 그 매출을 얻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 이제 사업성도 사실 좋게 안 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계속 내려서 1차 발행가 예전가보다 낮은 26,750원으로 돼서 처음에 2,500억을 계획했는데 2,115억 원을
결국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정됐던 다른 부분에 X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발표한 SKC를 예를 들면 SKC는 예정가가 85,300원이었어요. 1조 정도를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마찬가지 주주 배정이죠. 이 경우에 1조를 5,900억은 글라스 기판, 뭐 유리 기판인데 이거는 반도체 영역에서 좀 유망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1조를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60% 정도를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죠. 그리고 차입금 상한을 4,100억 원 하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하는 금액을 R&D에 훨씬 많이 쓰니까. 그리고 실제 대주주가 SK인데 청약 배정 물량의 120%를 자기들이 소화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비친 만큼 이거는 그나마 시장에서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유상증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앞에 예를 든 하나솔루션, 루닛, SKC는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빚을 줬고 사업 실패한 거를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 보면은 뭐 루닛 빼고 하나솔루션이나 SKC 같은 경우에는 성공해서 영업이익이 나도 배당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됐을 때는 주주들을 모른 척 하다가 힘들면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아주 좋지 않은 기업의 예고요. 특히 SK하고 하나그룹은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일단 재무제표를 봐서 누적 순이익이나 채무를 먼저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신사업 아이템이 좋은 거면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를 하나 들면 21년도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포스코 계열사인데 그때만 해도 2차 전지가 이제 엄청 붐이 있었죠. 포스코 케미칼은 1차 최종 발행가가 77,300원으로 1조 원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모여서 1조 2,735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때 양극재 투자를 위해서 캐펙스 투자를 위한 이제 유상증자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 경우엔 유상증자가 발표하고 나서도 2, 3일 있다 주가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고 발행가도 예정 액수보다 더 오르고 실제 돈도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후에 주가가 급등해서 60만 원을 터치하죠. 그래서 유중에 참여한 분들은 8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기회가 있었죠.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차트상에서 한번 보시면서 과연 어떤 거를 들어가야 되는지 유상증자 때 아니면 어떤 걸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상증자가 예상되는 기업은 미리 피하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재무제표가 안 좋은 곳은 투자를 피하라. 그리고 유상증자 종류를 봐서 신사업에 캐펙스 투자면은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린다. 그러나 채무를 갚는데 훨씬 많이 쓰는 유상증자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하나 SK그룹이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등을 많이 쳐먹으니 가능한 그 기업은 피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